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A씨는요,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급기야 두 친구는 지지하는 정치인을 놓고 언쟁까지 벌이게 됐는데요. 말다툼 중 친구는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했고, 그 친구를 본 A씨는 격분해서 집에 있던 흉기 2개로 친구를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에게 총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르다고 이렇게까지 싸움이 커질 수 있는 건지 저도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식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차를 마시러 가보면 옆 테이블에서 약간 정치 얘기하고 말다툼하고 언쟁을 하는 거를 좀 종종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가 싶습니다. A씨는 집 밖으로 도망치는 친구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뒤쫓아갔다고 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차례 더 공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라스틱 빗자루로 방어를 하면서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난 친구는 출혈로 쓰러져 있다가 행인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로, 그러니까 살인을 고의를 가지고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사망은 안 해서 살인 미수가 된 겁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다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를 해서 피해자가 합의를 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뭐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지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주제가 바로 정치이고 종교인 것 같거든요. 자, 오늘 또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서로 그렇게 갈등을 겪거나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을 해보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 센터에서 미성년자들과 관련한 문제도 종종 상담을 하신다면서요? 네네. 미성년자하고 관련된 상담들은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부모가 갑자기 이제 사고로 사망했다든지 또는 이제 이 미성년 자녀들을 학대해서 네.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그런 이유 때문에 친권이 상실된다든지 이런 미성년자들을 둘러싸고 재산관리 문제들을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가정법원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을 또 의뢰받기도 하고 그러신다고. 네네. 관련 조금 소액이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좀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좋은 일들 많이 해주고 계셔서 예. 네, 그런 부분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또 관련된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네. 최근 오빠 부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15살 조카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친정 엄마가 조카를 돌보겠다고 했지만 나이 80의 할머니가 사춘기 아이를 돌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에 부치죠. 그래서 제가 조카의 후견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오빠 부부가 세상을 떠나자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유산도 있었죠. 오빠 부부에겐 생각보다 빚이 많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있지만 대출금과 빌린 돈을 감안해 보니 조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빚이 더 있을 수도 있어서 상속에 대해서는 한정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한 보험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카를 수익자로 지정한 덕분에 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죠. 이럴 때 조카가 받은 보험금으로 상속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카를 위해 보험금만큼은 잘 지켜주고 싶은데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도 오늘 오면서 갑자기 이제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어려서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사례도 그렇군요. 고모가 미성년 조카를 위해서 후견인이 그래도 되시겠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자, 오빠가 사망한 후에 한정 승인 신청을 했는데 센터장님 한정 네네. 승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이제 돌아가신 이제 부모님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받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물려줄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또 이제 더 앞으로 더 많을지 모를 경우에는 내가 받을 재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 승인하는 경우 네. 이걸 이제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정 승인은 상속기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네. 기한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네. 자, 물려받은 부채가 재산보다 이제 많을 경우에 또 한정 승인을 활용하게 될 수 있는데 상속 포기와의 차이점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두 절차 모두 다 이제 그 고인이 남긴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상속인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다음 순위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부채가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한정 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부채를 탕감하는 부채를 변제하는 거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연 보니까 이제 생명보험금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네네. 것 같아요. 조카에게 이제 재산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걸 부채를 갚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보험 계약자인 오빠가 남겨놓은 이 사망보험금이 네. 이제 아이 입장에서 상속 재산이냐 아니면 상속인인 조카의 고유 재산이냐 이제 네. 이런 이제 법률적 이슈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미 이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 수익자 지위에서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카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꼭 오빠의 채무를 갚아야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만 피상속인, 그러니까 이제 오빠 스스로가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이럴 경우에는 상속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또 고유 재산이 아닌 그런 이제 경우도 다른 판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사연은 보니까 수익자가 조카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네네. 네, 조카의 재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상속 채무와는 별도로 네. 한정 승인을 했으니까 본인의 재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세금은 좀 법리하고는 다른 문제인데요. 네. 생명보험금 자체가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이제 과다할 경우 뭐 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세무 신고를 하거나 네. 세무 부담을 해야 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성년자 조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걸 네.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조카를 굉장히 좀 아끼고 계셔서 본인이 후견인으로서 잘 관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 네. 서로 후견인을 하겠다고 하면 네. 그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그렇게 그렇죠. 의심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다행히 우리 사연은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은데 네네. 후견인이 제대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 감독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뭐 후견인께서 잘 하신다면 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후견인이 관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친인척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는 거냐.
또 조카의 돈을 뺏쓰는 것은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또 볼 수도 있고요. 또 경우 간혹 이제 저희도 보면 다른 친척들이 그 사업자금으로 돈을 좀 쓰겠다. 좀 빌려달라. 목돈이 있으니까. 예. 보이다 보니까 그 돈을 내가 곧 갚을 테니 좀 빌려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예 후견인이 신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완전하게 별도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가정법원에 신탁을 해서 처분 명령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후견인의 지위에서 가정법원에 네. 이런 재산을 이러한 방법으로 신탁을 통해 관리를 하겠다. 네. 허가를 해달라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사실 뭐 안전하니까 더 나은 방법이다. 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허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절차를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법원에 그냥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재산을 관리할 수탁자와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먼저 협의하는 게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조카를 위해서 생활비나 교육비, 뭐 주거비 이걸 어떻게 지급 관리할지를 네. 먼저 찬찬히 수탁자하고 정해놓고요. 네. 그 계약된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 내용을 보고 이대로 하라 이렇게 이제 처분 명령을 내려주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신탁 내용에 이제 생활비나 교육비 등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네. 계약을 할 수가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신탁을 통해서 재산관리 방법을 정하고 후견인이 그 부분을 가정법원에다가 신고하고 허가를 구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에피톤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곁에 있을게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